점점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볼 지문은요, 문학 중에서도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우선 인물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인물의 관계, 등장인물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장면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장면은 시간이나 공간이 나뉘면 장면을 나눠줘 가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제목은 한승원의 어머니라는 제목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보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읽으면 힌트를 주거든요. 이 작품은 아들의 감옥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과, 자, 심리 나왔죠? 한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몸도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지만 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고대하던 아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비극적 상황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머니 한이 심화되겠구나. 네, 어머니, 자,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읽고 정리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정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옥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걸 보고 당연히 한과 사랑을 느끼겠죠.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들을 만나다는 위안인데, 그러다가 나중엔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생긴다 로 요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줬죠 거의? 네, 볼게요. 네, 앞부분의 줄거리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등장인물 어머니 나오겠네요.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나쁜 놈이네요. 마름집 하인들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죽었고요. 이에 막내 아들이 격분하여 마름집을 텁니다. 네, 일단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여기에 마름집과 연관이 있는데, 나쁜 놈들, 이게 어머니를 괴롭혀서 이 중에 막내 아들이 마름집을 털었어요. 이후 막내 아들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머니에게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전달됩니다. 복역 중. 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어 도지소에서 내어준 것을 팔아 그래도 제 깐에는 세상 물자에 귀가 뚫렸다는 작은 아들 이현이를 광주로 보냈던 것인데, 거길 갔다 온 그놈의 말이 국회의원의 유포한 독서를 암살할 범인이기 때문에 징역을 선다고 하던 것이었다 까지인데, 여기서 뭐 막내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잠깐 나오고요. 자, 작은 아들, 뭐 둘째 아들인지 죄송해요. 둘째는 아니지만 뭐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있겠죠. 네, 작은 아들 이현이를 광주로 보냈는데 거길 갔다 온 그놈의 말을 막내 아들이 저지른 죄가 나오죠. 국회의원의 유포한 독립투사였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다가 막내의 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데 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언제까지나 산다려나 해도 언제 나오게 될 것이냐 하여도 이현이 작은 아들이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이다. 뭔 일이란가? 뭔 일이요? 라고, 이거는 누구 말이겠어요? 어머니 말이겠죠? 네, 그게 무슨 벼락맞을 소리냐고. 우리 막둥이는, 지금 복역 중인 막둥이는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그건 옆에 사람이 지어 붙여 뒤집어서 누명일 것이라고. 펄펄 뛰어보는 것도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열을 걸러 한번 허위허위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가 바쁘게 동명동 형무소 면창고에 면회 신청을 하여 두 손 묶여 나오는 제목의 막둥이. 자, 지금 여기서 장면이 한번 바꿔줘야겠죠. 이때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는 작은 아들. 죄가 나왔죠. 그리고 장면 2, 위에 게 장면 1. 장면 2에서는 보성에서 면회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를 만났는데요. 그놈의 허옇고 부석부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위안을, 아까 보기에 따르면 위안을 삼고 있죠.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고 했던 것이지만 그놈은 멀거니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 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었던 것이다. 그놈이 그런 태도를 미루어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춰주게 할 것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속이 타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문단을 나눠줬으니까 저희도 나눠보겠습니다. 면회에서 답답한 어머니.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늙은 어머니는 그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두 소갈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혀를 깨물고 칵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것이 아니지만 자책감을 느끼고 있네요. 마라정에서 울골골 떨고 있는 그 막동이를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므로 일마다가 마냥 닥닥하고 기막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놈에게 내리덮인 죄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일이니 이젠 그놈이 벗어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네, 여기도 끊어졌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으려 하려면은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들어 받아들인 쌀판 돈으로 마련한 손을 도지소를 증거 그것을 팔아 면회를 다니면서 써버린 뒤로 경제적으로 약간 보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놈에게 먹고 마시게 할 돈 1,000원 하여 모두 3,500원 돈 그걸 마련 못해주겠다고 왕탈하는 큰아들들의 소행들이 작은아들 큰아들 있겠죠.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화났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뚝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깃짓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놓는 것이었다. 네, 어머니는 이제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지팡이를 옮겨놓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죠. 네, 중량. 아니 어쩐 일이랄까. 맨 먼저 접수를 시켰으니 응당. 융손님씨 지금 새로운 대화가 전개되고 있죠. 아마 면회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더 먼저 드려야 할 일인데도 이미 늙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접수한 사람들을 무려 6사람이나 명화장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 넣어주진 않는 것이었다. 땀시 그러던가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죠. 혹시 그놈이 아파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아니면 다른 데를 보내버렸을까? 하며 조급해진 어머니의 생각에 꼭 12번째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느껴진 순간 윤소님씨 바라던 목소리가 들렸네요.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면 난로 위에 뜨거운 쇠고기꿀 냄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죠.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아이고 덥석 들어앉고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한 말입니다. 할머니라고 자식에 대한 아들 사랑을 하고 있는데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 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이막동이가 아들이요? 라고 교도관이 물어봤습니다. 막내의 이름인가 보네요. 야 그래 그렇소 라는 사투리입니다. 가슴이 후들거리고 어머니가 한 말이죠.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꾸 근질거리며 튀어나오려는 것을 이를 억누르는데 이막동 말고 아들 또 있어? 이거는 왜 물어볼까요?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 뒤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이막동씨 어제 옮겨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낌새가 좋지는 않죠. 선생님 짐작에는 혹시 죽거나 아니면은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건 아닐까 하는데, 왜냐면 아들이 또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상실감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것 같은데 쭉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로스가 아니라 뭐냐라는 뭐라는 사투리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번 일그러뜨리고 문 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여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목포로 갔단 말이오. 어제 빨리 그리로 가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포는 웬게라오 하고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주걱거려주고 잠시 동안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들이 상황이 심각해진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따 어메 어찌 갔스꼬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둥지둥 나서다가 쿨룩쿨룩 터져나오는 기침 때문에 배창자를 긁어주느라고 쪼그려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 되었다는 듯 끌끌 혀를 차는 것이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까다 없던 것이다. 교도관 옆에 섰던 남자가 상황이 아무래도 막동이가 죽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어머니만 지금 모르고 있어서 지금 비극적 상황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보기 아까 읽었으니까 보기부터 풀어볼까요? 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봤을 때 막종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감하는 거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통해 아들의 처지에 대한 자책감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 없지만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장면을 통해 어머니가 자식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3,500원 아들 보러 가는 길 여비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지 않은 큰아들들의 소행을 노여워하는 장면을 통해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들 탓으로 돌린다는 건 약간 비약인 것 같아요. 한번 더 보면은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었으면 하려마는 집에 있을 때 뭐 이런 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3,500원이 필요한데 앙탈을 하는 큰아들들의 소행들이 몸내 섭섭하고 노여워 어머니는 저수직 등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펴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리저러니 활개짓하면서 오른손을 든 지팡이를 옮겨놓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이미 있었고 큰아들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번 가볼게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암시하고 있다.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거는 이제 뭐 아들을 나중에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애초에 나오는 게 보성으로 다가가서 광주 땅에 광주였네요. 내가 바쁘게 명예훼손 신청을 하여 이런 것들이 묘사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이게 이런 면회 창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무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등등을 이런 거는 공간 묘사가 아니죠. 죄수복은 묘사를 했는데 공간 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간 성격의 대비를 통해 성격 대비도 따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서술자는 그냥 작품 밖에 서술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걸 얘기해 주진 않았죠. 외부의 서술자라 했었죠.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고 특정 인물은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서술을 했죠. 그랬을 때 인물의 내면 어머니의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뭐 걱정도 있고 위안으로 삼았던 것도 있고 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등등등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은 뭐였죠? 기억은 아까 종이쪽지였는데 네, 교도관이 보고 눈을 찌푸렸던 종이쪽지입니다. 종이쪽지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머니는 종이쪽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가. 종이쪽지는 교도관이 본 거예요. 어머니는 못 봤어요. 어머니는 종이쪽지 때문에 면회가 늦어진 것을 알고 교도관에게 항의했다. 항의하는 장면은 없었죠.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종이 쪽지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한다. 애초에 갈등이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종이 쪽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아들과 아들 사이임을 드러내었다. 교도관들이 아는 사이가 아니죠. 그다음에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교도관들은 종이 쪽지와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달하기를 분편하였다. 고개를 주걱거리나 이랬었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일단 빠르게 문학 한 지문 끝냈습니다.